안녕하세요.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대중문화는 마블 시리즈 가운데 블랙팬서입니다. 영화 어땠어? 트찰라전 너무 멋졌지. 그래서 다른 작품도 기대했는데 이제 볼 수 없으니까 많이 아쉽지. 정말 좋은 배우였는데 아쉬워. 우선 채드윅 보즈만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시작할게. 일단 영화 자체는 역시 마블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어. 그리고 와칸다라는 나라의 이미지도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아프리카적인 요소에다가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스토리와 미장센 측면에서는 별로 불만이 없어. 근데 액션이 좀 더 화려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해. 나도 개인적으로 액션 연출이 좀 아쉬웠어. 전반적으로 밋밋한 느낌이랄까? 거기다가 중요한 액션 씬이 어두운 데서 이루어져서 잘 안 보여. 내가 노안이 와서 그러나? 강산이 4번 넘게 바뀌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부산 액션 씬은 꽤 괜찮았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 1대1 대결은 흥이 확 깨질 정도였어. 그냥 투닥거리는 느낌? 주인공이 팬서잖아. 그러면 고양이과 같은 움직임으로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별로 특징이 없었어. 그리고 와칸다 부족 사이에서 내전이 일어난 그 부분의 연출도 상당히 아쉬운데, 설정상 와칸다는 아주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란 말이야. 그런데 내전 장면을 보면은 그냥 원시 부족끼리 싸우는 느낌이야. 재밌긴 했는데 마블 영화 가운데서 최고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경제 이야기는 뭐가 있어?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사실 없지. 그런데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건 비브라늄이야. 영화의 핵심 소재잖아. 설정상으로는 어마어마한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가벼운 금속이라고 해. 그런데 이게 희귀해. 마블의 5번째 영화인 퍼스트 어벤져를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에게 방패를 주는 장면이 나와. 그러면서 이 금속이 지구에서 가장 희귀한 금속이다. 지금 이 방패를 만들어준 금속이 가지고 있는 전부다. 이렇게 설명을 해. 그러면 이 금속이 어디에 있냐? 바로 블랙팬서의 배경이 되는 와칸다에 있어. 와칸다가 보유한 비브라늄의 매장량은 외부에는 알려져 있지 않는데, 율리시스 클로의 설명을 보면은 수천 년 동안 채굴하고 그리고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하거든. 이거를 연구하고 활용해서 와칸다가 과학 강국이 됐다는 설정이야. 그러니까 와칸다가 비브라늄을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독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독점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크게 3가지가 있어. 우리가 흔히 독점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물건은 있는데 그 물건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경우, 이거를 공급 독점이라고 해. 비브라늄은 누구나 원하는 아주 좋은 광물인데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와칸다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점이 됐지. 애초에 외부로 공개 자체를 안 하니까 독점인지 아닌지조차도 몰라서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한데, 일단은 공급 독점이라고 칠게. 사례로 이야기하면 뭐가 있을까? 사실 공급 독점은 소수의 공급자가 시장을 틀어지는, 그러니까 과점 사례까지 더하면 제법 많은 편이야.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사려고 하면은 삼성의 갤럭시 아니면 애플의 아이폰 말고는 대안이 별로 없잖아. 지금 이 영상도 휴대전화 넉 대로 촬영하는데 다 삼성 거고, OS로 들어가면은 안드로이드 아니면은 iOS가 사실상 전부야.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반도체도 비슷한 상황이잖아. 똘똘해. 이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국내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 그러니까 반도체 코리아의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야. 그 중에서도 D램을 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70%가 넘거든. 여기에 미국 마이크론까지 더하면 95%가 돼. 이번에는 CPU 시장으로 가보면은 인텔과 AMD가 사실상 100%를 차지하고 있어. 컴퓨터 속에 다른 사례도 있지? 컴퓨터랑 관련이 큰 리얼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컴퓨터를 쓸 때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에서 아래로 내리면 스피커 모양이 있잖아. 여기야. 그치, 여기지. 이걸 눌러오면은 스피커에 리얼텍이라고 써있거든. 사운드 칩셋인데 전문가가 아니면 100% 리얼텍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 그러면 독과점을 막는 기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지.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이 독과점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는 거거든. 이런 기관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데 그래도 독과점은 생겨. 독과점이 생기는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공급 독점은 살펴봤고, 그럼 수요를 독점하는 경우도 있을까? 그렇지, 공급자는 많아. 그런데 수요자는 하나야. 이런 경우는 사실 사례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애초에 수요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공급자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씩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인터넷 서점 아마존이 대표적인데, 아마존이랑 출판업체 사이에 분쟁이 있었거든.
아마존이 가격 할인을 요구했고 출판업체에서 이걸 거부하니까 서비스에서 이 출판사를 제외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회사가 공급자에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폴 크루그먼이라는 경제학자가 이거를 수요 독점이라고 비판했어. 국내에는 사례가 없어? 있지. 사실 국내 포털 웹사이트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되는 문제인데, 요즘에는 뉴스를 다 포털을 통해서 보잖아. 포털은 적은데 뉴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언론사는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수요 독점이 되는 거야. 공급을 독점하는 경우, 수요를 독점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럼 다른 경우는 없어? 있지. 공급자도 하나, 그리고 수요자도 하나야.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닌데 첨단 군수산업 같은 곳에서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 이거를 쌍방 독점이라고 해. 이것도 사례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현장 같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지방 기업 같은 곳을 예를 들면은 지역 노조에서 인력을 충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 그러면 이런 경우를 보면은 기업이 노동력을 독점하고 노조가 노동자의 공급을 독점하는 형태가 돼. 이거를 쌍방 독점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어. 이런 쌍방 독점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질 않아. 그래서 공정위의 설명을 보면은 쌍방 독점 땐 균형점이 교섭력이나 경제 외적인 강제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나와.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밀당이 이어진다는 거야. 독점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 그렇지. 독점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이론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잖아. YTN 앞에 식당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아무리 맛이 없고 비싸도 거기에서 사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이거는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게. 네, 오늘도 한양대학교 이종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독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먼저 그 독점이 발생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규모의 경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공장을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생산 단가가 하락을 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신규 진입하는 기업들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장 많이 드는 예는 전력 사업 같은 예입니다. 네. 발전소 같은 것을 지으려 그러면 투자 비용도 많고 전력망이라든지 가설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한 기업이 들어가면은 다른 기업이 엔트리한다 그러죠.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발전소 여러 개 지어서 진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경제학 분야에서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최근에 많이 들어가는 예인데 기술 격차를 활용한 어점 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삼성이나 애플 이런 핸드폰 업체들이 계속 후발 진입주자들과 경쟁을 이겨가면서 흔히 말하는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고 있거든요. 반도체나 휴대전화 같은 것들. 반도체는 정말 대표적인 예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후발주자들이 진입을 거의 못하게끔 하면서 수익을 계속 내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흔히 말해서 약간은 동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계속적으로 기술 진보를 앞서감으로써 이런 높은 기술을 바탕으로 가격 효율성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가격 효율성을 만들어내면서 낮은 가격 그리고 품질 좋은 것들을 어떻게 시장에 제공을 함으로써 후발주자들이 진입을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게끔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자 생활한 지 한 지금 15, 16년 됐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를 한 3-4번 본 것 같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경쟁 업체들이 다 죽었어요, 항상.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독점의 원인이 있고, 그러면 독점 같은 게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 과거의 독점은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기술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술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특정 독점을 하는 기업들은 기술을 개발할 어떤 인센티브도 없고요. 그러면 이미 그 상태로 가격 효율성,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상태로 이미 도달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좋은 건 만들 필요 없고 가격만 통제를 한다. 가격만 통제를 하고 가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통제를 한다. 흔히 말해서 이윤을 최대로 하고 소비자의 잉여라 그러는데, 소비자가 누릴 만한 그런 가치들을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이론, 교과서적인 사례에서는 안 좋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좀 입장이 바뀌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많은 사례를 듣는데 기술 개발을 계속하면서 네. 비용을 굉장히 낮추죠.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싸게 그리고 편리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후발주자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후발주자들은 피해는 보지만 소비자들은 결국은 싼 가격, 좋은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혜택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본은 결국은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후발주자들은 좋은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미리 시작한 기업들이 이런 것을 더 빠른 기술 개발, 더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막고 있는 네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사례가 대표적인데 이제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락펠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제 스탠다드 오일을 세우면서 전 세계 기름 시장의 한 90%를 점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케이스에 대해서도 후발주자들이 개발하고 이런 것을 막으려고 기름 가격 굉장히 싸게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전반적인 석유 화학 산업 발전에 오히려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독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블랙팬서에서도 마지막에 와칸다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잖아. 아직 그 결과가 어떤지 명확하게 묘사되진 않는데 최근에 나온 미즈 마블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이거 안 봤지? 내 기준에선 닥터 스트레인지 2를 기점으로 마블은 선을 넘었어. 이제 안 볼 거야, 못 봐. 실제로 이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보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어찌됐건 그 드라마를 보면은 사람들이 와칸다를 코스튬 플레이하는 모습이 나와. 그러니까 세상에서 와칸다를 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와칸다가 하기에 따라서는 비브라늄이 암거래로 이루어지던 그런 때보다는 더 싸게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인종차별 이야기는 안 해? 경제라서? 사실 이 영화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은 인종차별 내지는 인종 갈등이야. 이거 우리나라랑 무관하지 않거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뤄볼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다른 콘텐츠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